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충남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산란계 농가에 이동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천안시 백석동에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해 고수온 현상으로 바지락 폐사 피해를 입은 가로림만과 천수만 내 어장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까지 어장복구 사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충남 지역 정치권 등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임희정 기자, 먼저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진보 성향 교육감 행보는 어떻습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먼저 박정현 부여군수는 개인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되살아났다, 국민의 승리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1인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상처받은 민주주의를 교육으로 치유하고 아이들이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은 민주주의가 회복했다며 계엄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선 3일 세종과 충남 등 10개 시도 교육청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수업에 활용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지난해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탄핵 반대 의견을 밝혔었는데요.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개인 SNS를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4일 오후 3시 기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단체장들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정당과 시민단체 분위기는 어떤지 전해주시죠. 먼저 진보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국민과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에 동조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끝까지 저항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번 헌재 판결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공화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헌재 판결은 오염된 진술 등으로 탄핵 심판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탄핵 인용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임희정 기자였습니다. (4일)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약 18만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 중이던 해당 농장은 폐사량이 급증하자 방역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5일 밤 11시까지 충남도 내 산란계 농가와 관련 업종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는 살처분할 방침입니다. 지난 3일 저녁 9시 50분쯤 천안시 백석동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버스기사는 차량을 정차시키고 승객들을 대피시킨 후 차량용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라디에이터 등을 그을린 뒤 8분여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해 고수온 현상으로 바지락 폐사 피해를 입은 어장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로림만과 천수만 내
697헥타르 규모의 바지락 어장에 약 88%에 달하는 바지락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어장 병훈과 객토 등 어장 환경 개선과 퇴적 오염원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까지 어장 복구 사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학령 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글로컬 대학 지정이 올해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선정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충청권 대학에서도 글로컬 대학 본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3일 교육부는 2025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10개인의 글로컬 대학을 추가 지정하고 최종 지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현재까지 충청권에서는 충북대, 한국교통대, 건양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글로컬 대학 지정 계획에 시도별 지정 현황 고려 부문이 추가됐습니다. 대학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경우 각 시도별 지정된 글로컬 대학의 현황을 고려한다는 건데 타 시도에 비해 지정 현황이 상대적으로 적은 충청권 대학에선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선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학교당 5년 동안 최대 1,000억 원과 규제 특례, 지방자치단체 투자 확대 유도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영남 지역을 휩쓴 산불로 30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지만 그 참혹한 현장에도 자신보다 이웃을 살피며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생계수단인 살수차를 이끌고 산불 끄기에 나선 주민, 목숨을 걸고 화마와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이런 분들의 손길이 있기에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 훈훈한 온기가 퍼지는 것 아닐까요? 박건상 기자가 우리 동네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 경북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 괴물 산불이 산림과 마을을 집어삼키는 긴박한 순간. 평범한 일상을 살던 우리 이웃들은 영웅으로 변신했습니다.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청송군으로 번진 지난 25일. 불기둥이 덮친 마을에 민간 살수차가 나타났습니다. 한 주민이 자신의 생계수단인 살수차를 끌고 나와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고 소방차가 미처 출동하지 못한 마을로가 불을 끄며 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불이 났기 때문에 일단 불 끄고 봐야죠. 일단 사람부터 살고 봐야 되죠. 예. 저는 어제부터 어제 양수발전소 쪽으로 고삼 농원 쪽으로 그 불이 많이 붙어 그쪽 물을 또 한번 뿌려주고 오늘 또 제가 일부러 전화해갖고 찾아가 왔는 거예요. 이 영웅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자신의 이름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산불이 의성에서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에서 소방대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주일 넘도록 밤낮으로 화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산청 산불 현장에서 등짐 펌프 하나 짊어지고 산불 진화에 나섰던 산불 진화대원 3명과 인솔공무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한다름에 달려온 한 소방대원은 철조망에 옷이 찢기고 가파른 산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산불을 꺼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소방호수를 잡았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죠. 지금 국가적 재난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화재 진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잡고 비탈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바람이나 이런 거에서 순식간에 화재 연소 확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산불 피해 지역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집들은 화마에 무너지고 세간살이는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청송군과 인접한 영양군 직영리입니다. 이 야산에서 불이 붙으면서 이곳 주택들까지 화마가 덮쳤는데요. 당시 얼마나 긴박했는지 이렇게 차량용 소화기까지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주택의 벽면까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대피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봉사자는 자신도 산불 피해를 입었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솔직히 지금 집이 탔는 상태인데
하여튼 저희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그 부분은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몸뚱이, 산불 현장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다 입은 상처, 불길을 피할 수 없었던 가축과 애완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손길도 보태졌습니다. 강아지는 대피를 못한 상태로 묶여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애기들 위주로 그 구조를 해오고 그다음 응급조치 받고 그다음에 막 많이 좀 심하게 아픈 애들은 뭐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뭐 대구 지역이나 요 근처로 호송해서 치료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묵묵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작은 영웅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천댐 지역협의체가 댐 건설 기본 구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3일 지천댐 지역협의체는 2차 회의를 열고 지천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본 구상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본 구상을 추진한 후 찬반 의견을 수렴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기본 구상 단계에서는 댐 위치와 규모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충남도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본 구상 연구 용역에 지천댐이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천연기념물 뜸부기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나섭니다. 서산시는 4일 안정적인 뜸부기 휴식처 조성과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경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로 진행되며 휴경을 통해 실시되는 건 전국 최초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모두 15개로 10헥타르 규모의 농지에서 올해 11월까지 휴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휴경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토양 화학성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사업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성문 간척지에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국비 100억 원 등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양식단지에서 흰다리 새우와 블랙타이거 새우 등을 양식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지 조성 후 청년 어업인에게 시설을 임대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올해 상반기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혁신 중심의 대학을 지원하는 이른바 라이즈 사업 참여 대학 평가를 진행합니다. 충남도는 5일부터 8일간 대학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평가해 사업 참여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별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모 사업비는 1,242억 원 내외로 충남도는 도 핵심 과제인 지역 취업 보장형 계약 학과 운영 등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4일부터 3일간 충청남도 일원에서 제53회 충청남도 소년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충남교육청이 주최하는 대회는 2,800여 명의 도내 학생 선수가 출전합니다. 대회 장소는 종목별로 최적의 여건을 갖춘 충남도 내 13개 지역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발된 선수는 오는 5월 24일부터 경남 김해 일원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충남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서산 지역 농업회사 법인에서 생산한 쌀이 네덜란드로 수출됩니다. 서산시는 농업회사 법인 새들만에서 생산한 쌀을 네덜란드로 수출하는 선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쌀은 16톤으로 한화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새들만은 지난해 11월 18톤의 쌀을 네덜란드로 수출하는 등 이번을 포함해 모두 4차례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서산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수출을 위해 해외 마케팅 교육과 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